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12명의 의원이 입당을 보류당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함께 탈당하려던 황영철 의원은 당에 남아 유승민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바른정당을 탈당하는 저희 13분 홍준표 후보와 보수의 집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을 모질게 공격한 분들입니다. 정치적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자 살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괄 복당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그동안 14년 동안 정들었던 자유한국당을 떠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탈당 발표에 동참을 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에 잔류하며 유승민 후보의 마지막 선거운동에 힘을 보태고 아이 국회의원이 뭐 그래? 고민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같이 개혁 보수 길로 동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황영철 의원 탈당과 동시에 또 말을 번복한 건데, 자, 탈당할 때 결심, 그런데 가야 될 곳, 들어가야 될 곳의 분위기 미리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친박 때 저렇게까지 반발을 심하게 할 줄은 몰랐던 것 같고요. 근데 작은 것처럼 전부 다 친박들이 어제 일제히 나서서 네. 마청의 서청원 의원부터 해서 저 방금 커뮤니에서 봤지만 김태흠 의원까지 친박 모든 의원들이 다 나와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따라서 당내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다시 개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왔죠. 네. 홍준표 대표도 후보도 분명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황영철 의원이 이 잔류파 의원이 또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 결단이 보도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의 소위 친박 패권주의의 핵심위원 몇 명이 모여서 이러한 큰 뜻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발언, 친박 패권만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동료 의원들도 상당 부분 많은 분노를 표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탈당파들 중에서 입장을 철회하실 분이 또 있다고 보시나요? 고민하는 의원들은 있습니다. 네, 사실 13명이 탈당 선언하기 며칠 앞서서 먼저 탈당한 이은재 의원은 지금 입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3명 의원들에 대해서 유난히 친박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어제 또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때는 짝대기 하나도 필요하고 귀할 때다. 그런데 저렇게 의원들이 몰려오면 받아줄 만도 한데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서 어제 딱 집단 탈당을 선언하자마자 몇몇 의원들이 바로 네이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털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 검색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성태, 장재원 의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가장 혹독하게 한국당을 비판했던 분들이죠. 또 친박 패권주의를 가장 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 다 참여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분들이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네. 따라서 그런 분들에서 이제 친박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친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어제 득달같이 모두 나서서 반발 성명을 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황영철 의원이 지금 나처럼 탈당을 결심했지만 다시 잔류를 고민하는 의원이 있다. 고민하는 데 방점이 있는데 실제 저희 취재진이 오늘 낮에 여러 탈당파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실제 고민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친박 패권주의로 인해서 자기들이 설 땅이 없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이런 고민에서 바른정당을 만든 건데 사실 이번에 이제 대선을 통해서 어쨌든 보수 대결집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복귀를 할 때 어쨌든 금이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이 조금도 변한 게 없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의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12명의 의원들이 입당계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에. 네. 다시 가져온다는 거 굉장히 쑥스럽고 사실은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일이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서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바른정당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서요. 그게 바른정당으로 본인이 나갔다가 네. 다시 또 안 받아주니까 다시 돌아가진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당을 버리고 사실은 떠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제원 의원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이 바른정당에서 또 장제원 의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홍준표 후보가 아니 왜 국회의원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라고 버럭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친박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건지 달리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친박 의원, 친박이 아니죠. 네. 이제 뭐 본인이 늘 얘기하죠. 자기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제 MB 정부 때도 친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했었고 이번에도 친박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을 끌고 들어와서 뭐 홍준표 후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대선에서 지더라도 다음 당권을 본인이 장악해서 어쨌든 당을 자기가 새롭게 변모시키겠다. 그를 통해서 보수를 다시 재건해서 다음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결국은 이제 친박이 얼마나 당의 뿌리가 깊고 얼마나 세가 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기 때문에 황영철 의원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떠나서 홍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이 당은 내 당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차장이 아까 이 탈당파 의원들 전화를 다 돌려봤다고 하셨는데 이 사실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탈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홍준표 후보와 뭔가 교감이나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당연히 교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교감의 내용이라는 게 흔히 내부에서 어떤 자리를 약속받거나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홍 후보가 이제 엊그제 의원들이 모여서 탈당을 결의할 때 홍 후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직접? 그때 이미 이제 어느 사전 약속이 있었던 거고 사실 그 전부터 이은재 의원 탈당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계속 얘기가 오갔던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쨌든 홍 후보를 지지하고 한국당에 복귀 선언을 하면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해주고 네. 그와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각 지역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맡겨서 네. 사실은 전면에 내세워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희생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방정식인데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홍준표 후보 이러한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요. 이 부분을 들어서 유승민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 후보님은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탄핵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흉악범은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은요?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제가 그런 식으로 예.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홍 후보님은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 후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거단속이나 잘하세요. 기본적으로 대구 가보세요. 대구 가보면 예? 유 후보는 배신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대구에서는. 홍 후보님 제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죠. 제가 국민을 배신했어요. 아니요.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했죠. 자,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 과연 홍준표 후보에게 이번 대선 결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우리 패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생각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홍 후보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론 흐름이 너무 안 좋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에게 동정표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 후보가 애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영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부동층이 있는 보수표는 일부가 유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네. 그런데 홍 후보가 사실 이 사람들을 영입했을 때는 뭐 대선에서는 기레작대기 하나라도 뭉쳐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네. 대선보다는 그 이후에 당내 권력 투쟁에서 친박에 대항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홍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 작업으로 저는 영입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별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그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예전에 친박 비박과 같은 친박과 친홍의 개파 투쟁의 전초전의 성격이 짙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재명 차장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승민 후보 지지층과 홍 후보 지지층은 다릅니다. 따라서 유승민 후보가 설령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이 탈당한 게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홍 후보의 지지율 자체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정당이 와해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수정당이 쪼개졌다가 한쪽의 보수정당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보수의 대표주자로 홍 후보가 등극했다. 이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홍 후보가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이익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는 분명 마련됐다. 왜냐하면 보수층에서 결국 그래 홍 후보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심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 바른정당 탈당 사태에 대해서는요. 어제 TV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님 가슴 아프시겠지만은 오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도주했어요. 집에 불 지르고 야반 도주한 격인데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 행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우리 유승민 후보님 힘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한 건데 네. 사실 어제의 탈당 사태 이후에 후원금이 쇄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유승민 후보에게. 네, 그렇습니다. 하루 반 만에 1억 3천만 원 네. 정도가 들어왔고 네네. 원래 하루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던 것이 네. 6,500만 원으로 평소 대비해서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게 어떤 분은 또 TV 토론 마지막 토론을 보고 너무 감동했다 이러면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대부분은 10만 원 안팎의 소액이지만 어쨌든 간에 평소 대비해서 10배 이상 이쪽으로 후원금이 몰렸다는 것은 어떤 응원의 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당원 입당도 몰리고 그리고 네. 후원금도 급증하는 걸 봐서 이게 단순히 동정심만 작용해갖고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의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하면 유승민 후보를 당에서 좀 그 절차를 밟아서 후보를 만들어 놓고 여러 명의 의원들이 당도 떠나고 유승민 후보도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주었을 것이고 그런 실망감이 유승민 후보에게는 이런 응원으로 변해서 유승민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네.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관심 중에서 이번 탈당 사태를 보면서 유승민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렇게 지지 세력을 지지하는 그 힘을 실어줬다고 본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탈당을 감행한 이 13명의 의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네. 자기가 속해 있던 정당을 명분 없이 뛰쳐나갔고 자기가 선택한 그 당에서도 버림을 받았다면 네. 우리나라 의회 정치는 뭡니까? 정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자기 이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이름을 걸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정당에 대한 책임감도 그만큼 막중하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게 당선이 돼놓고 이 당 저 당 옮겨다니고 특히나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누가 봐도 명분 없이 자기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쉽게 당적을 버리고 다시 챙기려고 했던 네. 이런 작태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계를 은퇴하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13명이 탈당 선언을 했지만 황영철 의원은 다시 또 남겠다라고 선택을 했으니까 12명 있죠. 자, 이런 상황, 바른정당에 쏟아진 응원, 그리고 후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유승민 후보가 또 어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소감을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그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래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죠. 그런 분들을 소중한 당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당원 기간이 이렇게 확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또 아빠를 응원하는 손편지를 공개를 해서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유승민 후보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딸 네. 유담 씨 아니겠습니까? 네. 유담 씨가 쓴 그 손편지예요. 네.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네. 저의 어깨를 다독거리는 저희 아버지는 유승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 말은 유승민 후보가 한 말이죠. 딸에게. 그렇죠. 예, 네. 이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정치라며 저 유담의 아버지이기보다 대한민국의 아들이자 아버지가 되실 분, 그분이 저희 아버지 유승민입니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아버지 당신을 응원합니다. 기호 4번 유승민을 응원합니다. 딸 유담 올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위에 보면 바보 같은 아버지입니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그렇죠. 생각하시는 바보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한테 바보다라는 이 타이틀은 네. 굉장히 효과가 좋은 타이틀입니다. 뚝심 있고 뭔가 아니, 그렇죠. 예전에 기억나시죠? 바보 노무현.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 계속 출마하는 거 바보 노무현의 타이틀이 붙으면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신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보 같은 아버지라고 썼을 때 뭐 그걸 노린 것은 꼭 아니겠지만 네. 바보라는 타이틀은 유승민 후보에게 좀 좋은 타이틀이라고 보고 네. 손편지가 2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유담 씨가 쓴 손편지가 있고 5월 1일 날 탈당 사태가 막 있을 때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본인의 손으로 편지를 써서 싹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유승민 후보가 개혁 부수의 길은 무엇인가라는 본인의 어떤 강한 개혁 부수의 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분야의 2개의 손편지가 저는 유승민 후보의 이번 대선을 떠나서라도 정치, 앞날 정치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